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합친 것보다 을 어떻게 하는지가 참기름의 향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빅팀입니다. 저도 본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방송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킨을 튀길 때 깨끗한 새기름으로 튀긴 치킨과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치킨을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당연히 새기름이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래된 기름이 맛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참기름의 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원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원산지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원산지뿐만이 아니라 참깨의 상태나 질이 참기름의 맛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맞을 겁니다. 깨라는 식물 자체가 원래 향신료로도 사용될 정도로 향이 있다 보니 그 자체의 퀄리티가 당연히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참기름의 향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로스팅입니다. 정상적으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다른 모든 요소들을 다 합친 것보다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가 참기름의 향을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기름은 기름을 짜기 전에 볶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참기름의 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하게 오래 볶으면 고소한 향이 강하게 나고 약하게 짧게 볶으면 고소한 향이 약하게 납니다. 참기름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참기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참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을 즐기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로스팅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참기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쓰는 것 같은데도 고소한 향이 한식보다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강하다고 해서 고급 참기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향이 약하다고 해서 진하지 않은 참기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참기름이 볶아지면서 나는 그 특유의 고소한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 같은 곳에서 달달 볶아서 강하게 로스팅한 참기름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의 경우 로스팅이 강하게 된 참기름 향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참기름 향이 음식 전체의 향을 덮어버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참기름은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식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향이 강한 참기름이 고급 참기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배지가 중국이라서 향이 약한 것이 아니고 중국산 참깨도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향이 강해지고 국산 참깨도 로스팅을 약하게 하면 향이 약해집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참기름의 향이 진한지 아닌지와 참기름의 퀄리티는 애초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호의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참기름은 조금만 집어넣고 절반 이상을 옥수수 기름 같은 것으로 채워넣은 후 참깨 향을 첨가하거나 깻목 같은 것을 잘 집어넣어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짜 참기름 중에는 맛이나 육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맛이나 냄새로는 판단이 어려운 겁니다. 참기름 특유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좋은 참기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소한 향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래된 기름으로 치킨을 튀길 때가 새기름으로 치킨을 튀길 때보다 맛이나 향이 더 좋다고 해서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치킨이 새기름으로 튀긴 치킨보다 고급이라거나 몸에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고소한 향도 많이 생기는데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참기름을 상품화시킬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한 가지도 이런 발암물질 때문입니다. 상품화된 음식은 어떤 식품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풍미를 증가시키기 위해 로스팅을 강하게 하면 발암물질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참기름은 로스팅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참기름 제조 시 로스팅을 강하게 했다가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회수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다 일회성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참기름을 제조하는 회사들 중에는 이 문제를 겪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파는 참기름의 경우 따로 성분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곳에서 고소하다고 소문난 참기름집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에서 성분 검사를 하면 문제가 될 만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사를 하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기업 참기름의 경우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는 기업 참기름에서도 조절하기 어려운 어려움이라면 그런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시장 참기름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급 음식은 몸에 좋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실제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들기름의 경우는 참기름에 비해서 지방산의 비율은 좋습니다만 산패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몸에 좀 좋지 않더라도 나는 고소한 향이 좋아서 깨기름을 넣어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알고 드시는 거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고소한 향을 선호한다면 강하게 로스팅한 참기름을 음식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고소한 향과 참기름의 퀄리티는 큰 상관이 없으며 고소한 향이 진하게 나는 참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맛 때문에 드시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고소한 향이 진하게 나는 참기름은 영양학적으로는 권장하기 어려운 기름입니다.